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제1부 나는 뉴스메이커다. 네, 저는 성기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제가 다 원칙대로 교수님도 소개하고 저도 소개하고 아유, 좋은 고맙습니다. 일인가봐. 그동안 저희가 이제 현직 그 기초단체장들 예, 중심으로 구청장님들 구청장님들 모셨죠. 모시고 이게 소개를 했는데 선거가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총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이제 1년 안팎으로 다가서고 또 국회가 많이 심란하다 보니까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할 후보자 중에서 기초단체장을 지내셨던 분들 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좀 그 관심 있는 분은 누군가 이런 부분이 지금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내년 4월 15일이죠. 예. 4월 예. 15일로 정산일자는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 모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앞으로 또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음.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네, 또 그런 분들도 뭐 초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거 저희끼리 그냥 초대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사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번 예. 지금 저희 주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얘기 나오고 계신 분인데 강범석 전 서구청장님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정말 내년 출마하시는 겁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르신대잖아. 단도직입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시면 이거 네네. 저 답변이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위에 또 당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 모신 이유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질문할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전 서구청장으로서 서구청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쭙고 싶은 그렇죠. 게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좀 나왔으니까 좀 칭찬도 해야 되잖아. 예, 예. 예. 아니 그분이 왜 이렇게 지난번 선거에서 안 됐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예, 그만큼 그분의 입장에선 잘하신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좀 얘기한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구청이 지금 뭐 인구 55만 이제 가장 55만. 이제 인천에서 이제 큰 음. 규모의 구가 되었는데 또 네, 바로 직전에 또 청장님 하시면서 네, 또 그런 또 활동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 그럴 수 지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예. 뭐그 전에 보면 그러죠. 뭐 옛날 얘기는 그런데 그 선비가 때를 얻으면 네.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음. 때를 잃으면 네, 조용히 물러와서 예. 다음을 기약하고 자기 음. 공부도 하고 후학도 기르고 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대충 저도 그렇게 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서구에서 시간을 보내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서구의 그 주민들로 구성된 강사모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분들끼리 뭐 그냥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모여서 이렇게 네. 저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 정부청장님께서 굉장히 신중하신 것 같아. 이 만약에 무소속이었을 것 같으면 막 내지를 텐데 여하튼 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를 굉장히 제어시가면서 앞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1년도 안 남았는데 다양한 또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걸 깨는 거야.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유롭게 분위기를 갈 건고 예, 편하게 그냥 말씀 그렇죠. 하실 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구에 또 교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의 그 마이크를 안 뺏길 것 같아서 다 드릴게요. 서구에 예. 저 청장님한테 뭐 준비하셨던 거 있으시다 그래서 네. 근데 뭐 따로 준비라고 할 건 없고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청장님으로서 민선 6기 때 또 활동하시는 모습도 좀 뵙고. 근데 이제 먼저 첫 질문을 드리면 또 서구에서 오래 또 거주도 하고 활동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서구청장 선거에만 4번을 예, 맞아요. 정말 이렇게 그 출전을 4번씩이나. 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예. 벌써 횟수만 따져서 한 16년여 기간이 되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뭐 어떤 애증이라든가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그걸 꿈꾸고 계신 게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마음 아픈 질문인데 근데 4번 중에 한 번 되셨고 이 3번은 그렇죠. 아유 좀 안 되셨어요. 이게 사실 예. 1승 3패면 이거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사실은 근데 뭐 선거라는 게 이 누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우리 저 서종수 선생 시 나를 만든 건 파라리 바람이라. 이거는 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선택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꼭 뭐 전적인 것이 뭐 저의 공과 저의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한 평가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위로는 하고요. 예. 서구에 왜 왔냐?
전 처음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서구가 앞으로 인천에서 가장 발전할 거고 앞으로 인천을 이끌어나갈 구다. 네. 사실 그 전에 제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모시고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네. 인천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지는 걸 쭉 봤죠. 참여도 하고 아마 대체로 그 인천의 그 하드웨어적인 개발 계획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로 보면은 서구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최대한 90만이 넘는 인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사실 네, 뭐 지금 네. 상으로 봐서는 뭐 90만까지 인구가 늘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따지면 그 네. 당시나 지금 마찬가지로 서구, 네. 남동구, 연수구 네. 뭐 이쯤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이 세 구의 그 발전이나 확대가 음. 나머지 기존 원도심의 쇠락을 음. 의미할 수도 있어서 말씀이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서구의 음. 그 밑그림을 그리고 네. 토대를 그리고 중요한 틀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정치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겠다 싶어서 덤볐죠. 그래서 네. 한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끝까지 한번 내가 뜻을 펴보겠다 싶어서 계속 도전했던 거고 예. 그래서 마침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한번 했는데 예. 좀 아쉬움이 있죠. 음. 지금은 또 다른 게 어차피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택을 하는 거는 조금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음. 서구에 뼈를 묻으신다는 각오로 음.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뭐 가급적이면 이제 예. 말을 이제 과장되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뭐 뼈를 문다 뼈 자체는 뭐 그렇지만 그 의미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그 혹시나 이제 서구에 그 한 2, 3년 전에 이사 오셨던 분 같으면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장이 선거를 3번이나 출마해서 됐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저도 지금 정리를 해 주시니까 4번이나 출마했었나 이랬는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난번 선거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선거예요. 또 서정주 씨는 바람 얘기도 하셨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게 생물인 정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페인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미 뭐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 어찌됐건 진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졌으면 네. 진 이유는 만 가지고요. 예. 이겼을 때는 이긴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예.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잘난 잘나서 거죠. 되잖아요. 예. 자기가 잘나서 된 거고 졌을 때는 이유를 만 가지 될 수 있는데 음. 이유 만 가지 되는 사이에 스스로 반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 여러 가지 뭐 선거 결과에 대한 거는 국민들 각자가 뭐 지금쯤은 여러 가지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실 거로 보는데 네. 거기에 뭐 강범석이 제 생각은 어떻고 하는 거는 어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솔직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담고 계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깊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게 바로 강범석의 강점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저희가 오늘 또 결론을 또 내렸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청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렇게 경험했던 정치인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치 쪽을 이제 큰 무대도 보시고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량도 키워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를 바라다보는 시각이 일반 시민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깊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어제도 이제 우리 국회가 참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네. 예. 그래서 이 중앙 정치 현재를 보고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쭙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문제는 패스트 트랙을 이게 진행하는 절차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네.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네. 그러하듯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 선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여야 대립이 좀 극심해지는 거는 물론 제가 한 정당에 소속한 사람입니다만은 나름대로 객관적이게 한다 치면 이게 사실은 양 진영의 장래와 관련된 거의 사생결단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양쪽 다 물러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서 제가 깊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게 당분간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직전에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하여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가장 비민주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맹점일 수도 있고, 예. 이거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그 민주주의 자체의 본질적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가 가장 우선입니다만은 그 법적으로 하자 없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는 그 우리가 아주 옛날 고대 아테네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함정, 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경계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예.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주주의를 앞서 나간 모든 나라가 해왔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유, 민주, 공화정이고,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제도도 중요합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선출되고 그 권력이 독재로 흐르지 않도록, 선출된 독재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 균형 잡힌 이런 것이 공화정이라고 치면 민주공화국 안에서는 선거 못지않게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예. 어떤 그 법률의 개정 절차도 그렇고 제도의 안정성, 제도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안 보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나라들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혼란 없이 뭐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는 이러한 시련도 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치료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네. 좀 더 슬기롭게 당사자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네. 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죠. 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단순히 구청장 쪽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중앙정치 무대를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죠? 16년 참 이제 달인의 경지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 얘기를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 저도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사실 음. 토론자가 아니잖아요. 예, 토론자가 예. 아니고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예. 질문 드리고 그러는데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 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되는 딱 그 단어가 딱 나왔어요. 예, 예. 뭐냐면 예. 생존을 위한 거의 사생결단이다라는 이 말씀은 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 왜 국회에서 저렇게 어. 힘들게 싸우고 그러는지를 사실 이해가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또 직접 이 행정을 또 하셨던 뭐 우리 분으로서 과연 주민들 네. 혹은 국민들의 뜻을 누가 더 이렇게 좀 많이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갖고 있는가는 저는 정말 좀 여쭤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아마 준비가 좀 되셔 있을 거는 같은데 혹시 우리 방범석 전 구청장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또 지역 고민이든 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마 모든 사람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뭐랄까 그 자체도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처럼 보이는 예를 들어 정치 제도, 그렇죠. 철학 이런 거가 많은 것들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왕정은 나쁘고 뭐 민주공화정은 옳고 뭐 귀족정은 아주 없애야 되는 거고 무슨 뭐 민주정은 옳고 이런 식의 논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좋은 정치, 나쁜 정치가 있는 거지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정치 형태, 체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좋은 왕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쁜 민주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그걸 나눠보는 게 옳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큰 공동체가 가야 되는 제대로 된 철학적 기반, 역사적 기반 위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당장의 어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당장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잘 좋아하는 게 맞다라고 아주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몰라요. 대체로 그런 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아까 말씀드린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중요하다는 건데 대신 국민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국민 전체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집단적으로 약간 예. 감정적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변덕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사실은 이용하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 역사적으로 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에 이게 잘못 결합되면 아주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어찌됐건 우리가 말하는 집단 지성의 힘은 이렇게 그 흐름이 우중, 중으로 가고 예.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 선동가들 이라고 이게 결합하려고 할 때 그걸 끊어주고 그걸 중심 잡아주는 국민의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잘못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가면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뭘 많이 주는 사람은 훌륭한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네. 너무 이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뜬구름 잡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정치인이고 이런 구분은 저는 옳지 않고요. 어찌됐건 그 양자가 잘 결합돼야 되는데 어느 쪽이 이 시기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건 그야말로 시대의 정신이고 예. 그거에 대한 판단자는 역시 국민인 거죠. 대신에 예. 그 국민의 판단 앞에 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나는 이런 생각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걸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포장하고 감추면서 예쁘게만 말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 집단이라고 표현하신 것 속에는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뭐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자기 이해인 관계들 간의 모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네. 그 모든 거를 국민들이 좀 잘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헌법과 법률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자기 생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한테 가장 큰 해처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초리, 예. 회초리를 들 입장은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아,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 정치에 대한 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현 정당인이시고 저 정치 정당인이다 보니까 여하튼 어떤 당에서 부여된 기초적인 그 보직 저는 이게 당협위원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당협위원장을 잘 맡아서 해 오셨잖아요. 근데 2017년 갑자기 교체가 되지 않으셨나요? 예. 마음이 좀 뜨끔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오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도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예, 그런데 주셔야죠. 그게 난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저뿐만 아니고 이 강범석 전 청장의 많은 분들한테도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뭐 뜬금없이 물갈이 왜 물갈이 대상이 그 접해 세력이세요? 무슨 그래요. 앞으로 또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또 이렇게 네네. 다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네. 뭐 그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듣고 가고 싶었거든. 예, 그러시죠. 예, 예, 근데 당무감사의 주체는 당이고요. 예. 네. 그걸 뭐 시험이라고 본다는 수험생 입장인데 네네. 수험생이 시험 제도가 잘못됐고 채점이 공정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로서도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죠. 음.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우리가 탄핵 이후에 당 지도부가 몇 차례 이제 뭐 교체되면서 교체, 예. 뭐 비상대책위에서 대표로 뭐 다시 비상대책위로 대표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몇 차례 거쳐서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의 교체가 있었는데 예. 뭐 본질적 내용을 보면은 현역 의원이거나 음.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대체로 보면 직전에 임명된 그 당협위원장들이 또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예. 뭐 그쪽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뭐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제 예. 얘기는 그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음. 내가 그걸 심적으로 100%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네. 당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까지만이죠. 아.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할지 말지는 제가 뭐 당 대표거나 그런 건 그 지도부에서 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 뜻을 네. 제가 어떻게 감히 논하겠습니까? 네. 아주 저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들어서 아주 이해하는 게 그냥 맞는 또,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또 예,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남은 그 총선 대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당 대표도 이번에 또 바뀌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뉴스로 듣기에는 또 뭐 거의 뭐 전원 사퇴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재구성하겠다라는 뜻도 이제 피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정말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말씀하셨을 거라고 전 청장 입장에서는 뭐 가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아우 내가 시험 봐서 구청장 되고 국회의원 되면 벌써 됐을 텐데, 그죠? 아니, 나름 또 그 화려한 경력이나 이력이나 뭐 학력이나 뭐 밀리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내시면서 생각지도 않게 당무감사라는 거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을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네. 소속돼 있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못하실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돼가지고 드렸던 질문이었고요. 방송 끝나고 잠깐 또 저 알겠습니다. 저는 뒷얘기를 전달해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뒷담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요것도 좀 꼭 여쭙죠. 아무래도 이제 민선 6기를 통해서 4년 동안 서구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현직은 아니시지만 관심은 많을 것 같아요. 현 청장에 대해서 구정 펼치는 거 보면서 야 이런 건 좀 아쉽다. 뭐 또 이런 건 잘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예. 전 민선 6기 청장님으로서 지금 7기를 일단 보는 평가. 그 관점, 예, 그런 평가를 거죠. 좀 예. 물론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예. 얼마 안 된 중에 또 그 중에 또 일부 기간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렇죠. 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예. 좀 특이한 게 아니라 좀 유명 인사가 돼서 한동안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그냥 구민의 한 사람이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직전에 그 구청장을 했던 사람이고 음. 더더구나 저는 또 특수관계인 게 그 현직 구청장하고 선거에서 같이 겨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애들 말로 하면 자기 잘못 얘기하면 이게 뒤끝 장렬이 되는 거고요. 아,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질문하신 뜻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면 뭐 한 말씀 드리면은 해본 사람으로서 조금 그 앞으로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정도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작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해결 이런 얘기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똑같이 선출되는 사람입니다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거기서는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분명히 이쪽이라고 봅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 사실은 거창한 담론이나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배고픔이나 불편함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다 해야 됩니다. 정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있다는 얘기처럼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 크게 예. 성큼성큼 가다 보면 거기서 놓치고 빠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사실은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국민들의 불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자치장 같으면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죠. 거기서 안타까운 게 사실 임기가 4년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해서 실행되는데 최소한 2, 3년이고 4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행정의 속도가 늦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네 뭐 하냐나 하지만 사실은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준비 많이 해서 뭘 시작하려 해도 그게 막 지루하고 답답한 행정 처리 절차를 거치고 실행까지 가서 그걸 보려고 하면은 네. 잘못하면 선거 떨어져서 못 보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음.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그리고 구청장의 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구청장이면 구청장한테 주어진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음. 본인 범위 벗어나는 거를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거는 뭐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자기 범위 벗어나는 예를 들어 2011이라든지 예. 중앙정부일 같으면 거기하고 뭐 잘 협의하거나 치열하게 싸우거나 이러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 전임 청장님으로서 지금 현 예. 민선 7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예,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강범석 전 청장님께서 6기 때 재직하시면서 또 요거는 좀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요거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뭐 잘했다는 아직도 좀 혹시나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이어가고 싶다. 이런 정책적인 면, 또 실질적인 그런 면에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뭐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제가 제일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가 도시가 뭐냐라는 얘기부터 다시 가면 도시가 건축물들의 집합체는 아니에요. 예. 어떤 건축물, 어떤 구조물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네. 네.
건축물 구조물은 그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고요. 네. 우리는 정말 우리 지금 서구에 청라 국제도시도 그렇고 검단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해서 하는데 그 말씀드리면 청라를 정말 청라답게 만드는 거는 청라에 빽빽하게 들어선 그 높은 아파트들과 건물 그리고 앞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랜드마크적 성격의 구조물이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상을 꾸려나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뭐 이것야말로 사실 약간 이상적인 거죠. 하루씩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가도록 준비하는 책임도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럼 우리 서구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뭐 90만이든 70만이든 많은 사람이 살 거고 한 구 안에 신도시가 2개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이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가 무슨 내가 고속도로를 들여놓고 그 도로폭을 100m로 만들고 100층짜리 빌딩을 10개를 세우고 뭐 지하철을 3개를 파고 이래가지고 행복해진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가장 내린 결론은 가장 약한 사람도 사는데 문제가 없고 가장 약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도시를 다시 만들어 보면 그게 모든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그 아동 친화 도시를 하나의 그 정책적 수단으로서 제가 써본 거예요. 예, 이상이고 예.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아동의 눈높이에서 살기 불편하지 않은 도시라고 한다면 어른들에게도 네. 문제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이렇게 나갑니다만 네네. 사실은 자기 방어 능력이 가장 약하고 자기 주장에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동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도시 그 행정의 역량을 그런 쪽으로 집중한다면 나머지 분들도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뭐 나머지 일상적인 건 빼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구청장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연계해서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서구가 그 비교를 자꾸 안 하시겠다 그랬지만 서구청에서 간만에 오랜만에 활동하시면서 내놓은 것이 서구 전자 화폐 것 같습니다. 이음인가요? 그 서구 이음 해가지고 그거를 기초단체에서 아마 그게 이제 도입되는 게 인천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예산도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정착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구청 입장은 이 전자이음이 정착이 되면 한 4천억 원의 그 지역 경제의 어떤 그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한 100여 명, 1000명 정도 일자리는 생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든 우리의 지역 경제,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그걸 살아나가는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이런 거에 좀 호응이 많아져서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이건. 네. 그 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전임 이 넓은 서구 청장님을 하셨는데 지금도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구에 뭐 신도시가 지금 뭐 2개 이상 좀 뭐 루원시티까지 따지면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또 원도심도 있고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혹시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산업에 조금 마음이 그래도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경험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서구 현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진척이 안 돼서 주민들이 아주 그냥 뭐 심하게 뭐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청장이 계실 때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테고 지금도 다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청장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서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사실은 상당수가 그 시나 중앙 정부, 정부 관련 기관의 협조 없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안 돼요. 위부터 내려오면은 물론 검단 신도시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었죠.
우리 매립지 문제 뭐 영원한 뭐 거의 영원하다면 또 뭐라고 하시겠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정말 안타까운 현안도 있고 청라도 당초 청라 국제도시를 약속하면서 그렸던 그림 중에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무엇이든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서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로부터 나오는 그 환경 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네. 또 앞으로 또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인천시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제 원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뾰족한 수도 없고 뭐 비겁한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란과 어떤 그 주민들의 지적이랄까 불만 제기랄까 비판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그 불이 돼서 이 화력이 돼서 이렇게 끌어오르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용광로를 떼는 불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냥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고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그 다 의미가 있어요. 예. 누구는 왜 구청장이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왜 청라 같은 게 좋은 데만 자꾸 신경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청라에 사시는 분들은 왜 청라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관련된 거는 비용을 입주민들이 다 낸 건데 왜 내가 낸 것조차도 내가 받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당신 책임 아니냐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가서 이 말 시원하게 하고 여기 가서 이 말 시원하게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당장은 넘어가도 길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도 되지 않고 약간 이게 모든 상처에게 빨간 약만 바르고 넘어가듯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정치나 행정 기본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도 못하고 욕만 먹고 지내온 시간도 꽤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네. 조금씩 속을 열어놓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또 마무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예요. 또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 화끈하게 설명하시죠. 자, 앞으로 어떻게 정치인으로 계속 살아가실 건데 나름대로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움직이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속 시원하게 확 한번 던져보시죠. 뭐. 네. 좀 더 많이 배워야지. 근데 이제 저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정치에 대한 거는 늘 고민입니다. 늘 고민. 네. 아마 네. 2500년 전에 아테네 아고라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거고, 네. 뭐 아주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고민이 2500년 전의 고민이나 오늘의 고민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 결국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공동 번영과 공동 선을 위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선출된 정치인들이고 결국은 그 기본이 깔려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자유, 민주, 네. 공화정,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정이 균형 잡힌 공동체라에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거기에 이제는 좀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앞유리창을 보고 운전을 하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를 보고 뒤를 보고 운전하지는 않아요. 운전은 앞을 보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제 그 공화국이 수립된 지 아직 100년 또 100년 또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나간 나라들만큼 많은 경험이 쌓여서 어떤 시민의 덕성이나 그 시민의 합의에 의한 어떤 그 합리적인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기본 가치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 각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거기서 내가 이를 주장하는 게 과연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옳은 거냐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 걸 위해서 너무 이렇게 악쓰고 내 걸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침범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기 조금 조심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지면 저는 그게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천 포커스 난 뉴스메이커다에서 이제 강범섭 전 서구청장을 모시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당인으로서 또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답변할 수 있다는 거는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선거 알겠습니다. 4번 치르면서 예, 예.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흐트러져도 이게 저 오해 살 바른 도 없고 예, 그런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근데 한 2시간 정도 제가 방송 진행하면 속력이 닿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딱 보니까 당무감사에 뭐 얽힌 얘기 이런 얘기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교수님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예. 스타일에 대한 그 30초만? 예, 30초만 드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난 다 해줄게라고 음.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실질을 챙기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현장에 나가실 거니까 혹시나 이거는 내가 좀 한번 잘해서 챙겨서 한번 하겠다라고 확 과감하게 또 던지시고 가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가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마무리 여쭤봅니다. 발언도 하셔. 예. 있어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있습니다. 가야죠. 물론 예. 있을 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고 또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 조금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민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하는 얘기가 잘못하면 제가 마치 예. 시민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예. 오해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정말 꼰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 네. 입장에서는 감히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군다나 좀 조심해야 될 얘기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할 수 있고 할 의지와 능력과 계획이 있는 걸 그렇게 하겠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없는데 그 상황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툭 던져놓고 도망가는 식으로 하는 거는 길게 보면 옳지 않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서구 주민들 오랜만에 뵀는데 마무리 인사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늘 감사합니다. 네. 나는 뉴스메이커다.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